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채용될 수밖에 없는 취업 스펙 10가지. 린지 폴락이 지은 당신이 채용될 수밖에 없는 취업 스펙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출발선에 썼는데 왜 누구는 단번에 성공하고 누구는 매번 실패하는가? 취업에 관한 수많은 물음표에 속 시원히 답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진부한 이력서는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미국 최고 헤드헌터 린지 폴락이 전하는 성공 취업의 10가지 스펙을 알면은 당신도 취업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권하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취업의 문을 열고자 하는 분이나 취업에도 계속 실패를 하신 분들 오늘 잘 이 내용을 공유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전체로 보면은 여기에 총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가 있습니다. 이 스펙 10가지를 각 장비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1장은 지금 당장 시작하라. 2장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라. 3장 자기 자신을 분석하라. 4장 유능한 홍보 전문가가 되어라. 5장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하라. 6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 7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라. 8장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9장 더 철저히 면접에 대비하라. 10장 직업 세계에 입문하려는 당신에게 하는 이렇게 총 1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말에서는 이 책에서는 진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7가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라는 전략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일들을 시도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무슨 일이 어떤 계기가 되어 취업의 길로 연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기 전까지는 무엇이나 나의 진정한 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음 먹은 것은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색다른 경험을 쌓으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또 내가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다. 탐험 정신으로 무턱대고 법률 공부에 도전했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 과정을 거쳤으며 우연한 기회에 갖게 된 호주에서의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일했다. 또한 인턴십 때 알았던 상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팩스에 적인 내용대로 직접 잡지사에 전화를 걸어 나 자신을 홍보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성공적인 취업은 요인, 실천, 인맥의 세 박자가 두루 합쳐졌을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권두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제목입니다. 1장 지금 당장 시작하라. 여기에서는 취업의 첫째로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건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1장의 1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취업에 나선 이들에게 가장 현명한 전략은 첫 출발점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다짐이 결국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미끄럼이 되고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도 제거하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멋진 직업의 주인공도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전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장벽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책에 담긴 조언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멋진 직업을 찾는 데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에서 취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부터 대학 졸업생과 취업 시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고 얘기합니다. 첫째, 대학 졸업생이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얼마냐? 보통 수개월에서 1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대학 졸업생 중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번에 구직 사이트인 몬스터 트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학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치는 경제가 불황일수록 더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당신이 대학 졸업 후에 여전히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은 첫 번째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를 희망하나 하는 내용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저 몇 년 동안의 일을 할 생각으로 취업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결론이 여기에 대학 졸업생들의 첫 번째 직장에서 2년 정도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두고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학 졸업자가 평생 버는 수입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얼마나 많은가? 75%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평생 수입이 높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직장을 옮길까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평생 동안 15곳을 곧 내외로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 직업의 개념이고, 직업도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는 준비된 자의 충실함을 잊지 마라고 그런다. 여기서는 준비된 자만이 우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하는 부분에서는 그들 대부분은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선배들로부터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듣게 될 것이다. 이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 그런다. 부직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가 찾고 있는 직업에 대해 해주실 조언이 있나요? 당신의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으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할 시점에, 그런 시절에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정보로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답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더라면 현재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직업에 도전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험은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과, 원대한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어떤 성공도 하룻밤 사이에 찾아오는 경우는 없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라 한 겁니다. 5절, 어떤 상황에서든 예의를 잃지 말라.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는데 예의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대한 인상을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기업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나온 건데, 선배를 존경할 줄 모른다. 선배의 경험은 무조건 진부하다고 외면한다. 자신감은 넘치지만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너무 게으르다. 지나치게 즉각적인 결과만을 추구하고 노력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큰 만족을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6절, 취업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여기서는 메모장을 준비하라. 서류철 시스템을 도입하라. 나만의 취업 캘린더를 만들어라. 컴퓨터의 문서 저장 시스템을 활용하라. 그리고 연락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문을 정기 구독하라는 7절에서는 이거는 여기 실질적인 직업의 세계로 안내하는 이 같은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라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를 헬리콥터 세대라고 부른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요즘 부모들이 자식 곁을 떠나지 않고 헬리콥터처럼 공중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붙은 말이다. 또 자식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를 블랙호크, 군용 헬리콥터의 일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2장,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장에서는 취업 전략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매일 신문을 읽는 습관이었다. 신문 읽기는 프로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9절에서는 전화 안내 멘트를 바꿔라. 전화 안내 멘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바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는 전문가처럼 이메일을 보내라. 이메일을 보낼 때도 우리가 전문가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명함을 만들어라. 취업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명함이냐 하지만은 명함을 또 잘 만들어서 효과를 보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함은 되도록 좋은 재질이면 좋겠지만은 지나치게 비싼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흰색이나 크림색 종이에 읽기 쉽고 깨끗한 글씨체로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간단하고 색상이 진한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인터넷 속 이미지를 청소하라. 인터넷 속 이미지를 청소하라.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약간 지저분하고 이러면 그게 좋은 인상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인터넷 속에서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돋보이게 하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온라인상에서 당신의 위상을 높여보자. 웹사이트에 당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자주 올려라. 인터넷 서점에 도서 리뷰를 자주 올려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블로그에 비평을 실어도 좋고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더욱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관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익혀라. 15절 나만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16절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3장에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냉정한 자기 평가가 먼저다. 자기 평가를 잘 못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실패할 요인이 있다는 것.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가 있는데 다음 질문들의 직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 스타일은 어떤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일에 대한 동기부여,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의 기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내적인 장애, 무엇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자신만의 열정을 발견하라. 간절히 원하는 직업이 그 일이라면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로부터 1년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할리우드의 어느 영화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그 순간 나는 15년쯤 전에 전개될 그녀의 2가지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게 뭐냐면은 영화광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화광에 자기 일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열정을 가지는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가치 없는 그런 일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성공 취업을 위한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19절 가능성에 투자하라 그럽니다. 문제는 오직 돈을 직업의 최우선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목표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칫 금전의 노예로 전락한다. 인간다운 삶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고임금이 반드시 좋은 직업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일에 매달려도 지겹지 않은 일을 찾아라.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본능적으로 끌리는 직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 직업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쌓아라. 이건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인턴 사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용할 필요가 있고 알바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직업의 그림자 안으로 뛰어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시작하라.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수록 유능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답례하라. 어떤 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답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커리어 코치의 도움을 받아라. 근데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클럽에 나가면은 그 코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커리어 코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커리어 코치가 하는 일들이다. 당신의 기술과 재능을 평가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22절 당신만의 영혼을 만들어라. 존경하는 인물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다. 다음의 3단계 전략을 실천하면 우상에 대한 당신의 막연한 존경심을 취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는 당신만의 영웅을 정하라. 2단계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3단계 영웅을 만나라. 이렇게 됩니다. 23절 당신만의 멘토를 찾아라. 역사의 이름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은 성공 요인의 하나로 자신의 멘토를 지목한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멘토였고 하이드는 베토벤의 멘토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이 자신의 멘토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다음에 24절 영원한 직업은 없다. 다음에 네 가지 원칙들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하기 바란다. 첫째, 훌륭한 상사가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선택하라.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 제4장 유능한 홍보 전문가가 되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 당신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은 곧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하라, 들으라, 반복하라. 사회 초년생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간단하다. 말하고 듣고 반복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대화를 지도하라. 겸손하고 집중하고 하게 말하고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좋은 인맥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상호 이익을 주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를 주문합니다. 26절, 당신 자신을 자세히 소개하라. 그런다. 로라는 대답을 준비하기 전에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 후 노트에 기록하라고 조언합니다. 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인턴십이나 학문적인 경험은 어떤가? 자원 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당신이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질문하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자신의 정보를 모아본 다음에 로라의 조언에 따라 자기만의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당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소개하라. 둘째,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셋째, 당신의 포부를 당당히 밝혀라. 넷째, 예행 연습을 하라. 27절, 졸업 전부터 활동적인 동장생이 되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28절, 취업정보 행사에 적극 참여하라. 여기서는 관심 분야의 회의나 행사를 미리 파악을 하라. 둘째,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셋째, 회의의 주제와 참석자에 대해 사전조사하라. 넷째, 예의를 갖춘 언행을 잃지 마라. 29절, 모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피하라. 그런다. 30절, 새로 만든 인맥을 관리하라. 그런다. 인생의 성공은 무조건 참여해서 얻는 것이 70% 이상이다. 나머지 30%는 재빠르게 연락을 취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영화 배우 우디 앨런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기사나 글을 읽고 난 후 보내는 이메일. 둘째, 최신 정보 업데이트. 3번, 시즌별 카드 보내기. 4번, 감사 카드.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 카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한 장의 감사 카드를 통해 당신을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다. 다음이 그 예다.
면접이나 취업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이 끝난 직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맥을 만들었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우,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을 경우, 이런 얘기들입니다. 32절 리더 경험을 쌓아라. 다음은 리더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을 이력서에 표현한 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업무 스트레스를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는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같은 경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팀, 그다음 특정 업무를 맡았을 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장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하라. 33절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라.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라. 관심 직종과 관계되는 단체에 참여하라. 단체들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하라.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라. 단체에 소속된 직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결과를 보여라. 34절 일찍 인턴십을 시작하라. 다음은 인턴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다. 인턴십은 당신의 이력서를 빛나게 한다. 인턴십으로 업무 감각이 향상된다. 인턴십으로 인맥을 넓힌다. 인턴십으로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인턴십을 통해 나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다. 인턴 과정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8가지. 직장과 학교의 차이점을 이해하라. 아니란 생각을 버려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서류를 읽어라. 정보 수집을 위한 면담 계획을 세우라. 동료 인턴과 친분을 가져라. 추천서를 받아라. 지속적으로 연락하라. 36절 임시 직원으로 일해보라. 37절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라.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라. 자원봉사를 통해 인맥을 넓혀라. 이력서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라.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서 직업을 구하라. 38절 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39절 철저한 계획을 세워 아르바이트를 하라. 6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 40절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듯 직장생활을 하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듯이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41절 글로벌 감각을 잃지 마라. 이미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면은 혹은 지금 해외 유학을 생각 중이라면은 이런 분야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42절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43절 도움이 되는 부전공을 선택하라. 44절 배움을 항상 지속하라. 45절 다른 나라를 공부하라. 다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정세를 파악하고 각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항상 뉴스를 체크하라는 거고, 적어도 2-3개 정도의 외국어를 구사하라. 해외 관련 모임에 참여하라. 해외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어라. 해외여행을 자주 하라. 46절 수상자가 되어라. 수상자가 되면 더 유리하겠죠. 이제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시상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해보라. 학문 업적에 대한 시상제도, 대학 신문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대학 내에서의 시상제도,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의 시상제도, 다양한 분야 과학의 연구에 대한 시상제도 등입니다. 47절 발표를 두려워하지 마라. 7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라. 육체적인 한계에 도전하라. 49절 무대에 올라 코미디를 공연하라. 당신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웃길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50절 취미생활을 즐기라. 취미생활이 또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51절 관광 가이드를 경험하라.
52절 손꼽히는 명화를 꼭 감상하라. 이거는 면접 시험 때 이런 취미라든지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여기 예를 들면 문화적 소양을 갖는 영화로서는 시민 케인, 카사블랑카, 대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오제 마법사, 졸업, 워터프론트, 쉰들러 리스트, 사랑은 비를 타고 이런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53절 명상하고 또 명상하라. 54절 이력서를 다시 수정하라.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엇이든 적어라. 당신의 경력에서 독특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기록하라. 주목할 만한 사실이나 업적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대학에서 최초로 비즈니스 연구 클럽을 결성한 주인공입니다. 3학년 때 역사학과 학생 중 최고 성적을 올린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땡땡 장학 제도의 최소 수상자입니다. 등입니다. 55절 이력서를 못살게 굴어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상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라. 인상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데에는 독자의 정확한 이름과 함께 시작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라.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밝혀라. 8장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57절 자신만의 브레이크북을 만들어라. 브레이크북은 뭐냐면은 자기만의 자랑거리나 업적을 모아 정리한 책인데 이걸 만들어서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 얘기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조앤 스나이드의 아주 특별한 브레이크북을 보면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학문적인 업적, 리더십 경험, 직장 경험,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참여 또는 자원봉사 경험, 7번 마무리, 이렇게 7가지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58절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열어라. 59절 취업박람회를 자주 활용하라. 60절 숨어있는 다양한 채용 기회를 잡아라. 61절 국가공무원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62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1년을 투자하라.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1년을 더 투자하라. 이 말은 연방정부 산하 봉사단체인 아메리카 코어의 시티 이어라는 프로그램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그 다음에 63절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라. 64절 실패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어라. 9장 더 철저히 면접에 대비하라. 취업 전문가들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야말로 시장 경제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고용주와의 협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제안은 당당하게 거절하고 요구할 것은 망설이지 않고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럽니다. 65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라. 66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라. 67절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려하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조언으로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에 맞도록 결정을 내려라. 20년 후의 미래를 감안하여 거기에 맞는 조건을 지금부터 찾을 필요는 없다. 당신이 존재하는 오늘에 충실하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인생 전반에서 수도 없는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68절 검은색 양복을 구하라. 이 복장에 대한 질문인데, 회사에 전화를 걸어 면접에 어떤 복장이 적절한지 확인하라. 다음과 같이 간단히 물으면 된다. 면접을 볼 예정인데 어떤 복장이 적절한지 알 수 없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당한 목소리로 질문하면 된다.
지나칠 정도로 갖춰 입은 복장이 초라한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무엇을 입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양복을 입어라. 그 회사의 사무실 복장 규정이 편한 평상 복장 차림이라면 해도 좋고, 하필 면접 날이면은 한여름 중에도 가장 덥고 습도가 높은 날이라 해도 당신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은 양복을 입어라 그럽니다. 그 중에도 검은색 양복이 정중해 보이는 거죠. 남성의 경우는 구두를 깨끗이 닦아 광택을 내라. 말쑥한 양복과 넥타이에 운동화를 신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라. 면접날 아침에는 반드시 면도를 하라. 그리고 손톱이 깨끗이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라. 요란한 모자를 쓰거나 목걸이나 귀걸이를 해서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여성일 경우에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보석류는 피하라. 달랑거리는 귀걸이나 팔찌,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가락을 멍덩이 할 정도의 거대한 반지는 피하라. 지나치게 진한 화장은 피하라. 남녀 모두의 경우 보수적인 성격의 회사에 면접을 본다면 문신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요란한 귀걸이도 빼는 게 현명하다. 머리 위나 상의 깃에 얹혀있는 선글라스 또 가방 속에 넣자. 향수를 지나치게 뿌리지 말자. 핸드폰 같은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69절 식사 예절을 익혀라. 예절이 중요한 겁니다. 모의 면접을 해보라. 이런 것들 모의 면접을 해서 면접관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모의 면접에서. 그 다음에 당신이 선택한 결정에 분명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주목하라. 약점에 관한 질문에 대비하라. 간결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준비하라. 면접관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 일반적으로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피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특별한 질문을 준비하라. 강한 성취욕과 포부를 보여줘라. 해당 기업에 대해 물어라. 면접이 끝날 무렵 이 말을 잊지 마라.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같은 말을 잊지 마라. 면접 이후의 절차에 대해 물어라. 그 다음에 71절 면접에 절대로 지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죠. 72절 모든 회사 관계자들에게 친절해라. 10당 직업세계에 입문하려는 당신에게 만약 면접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면 우선 그 상황에 집중하고 면접관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물 흐르듯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면접이 진행되었다면 고용주의 업무 방식이 당신의 취향과도 다를 수도 있다.